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저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S&P 500이 전체의 55.77%, 나스닥 100이 31.8%고요. 좀 더 공격적인 팡이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과반을 S&P 500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를 나스닥 100이나 팡같이 수익이 높은 하이리스크 상품으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오래 투자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수익률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를 하기 전에 저는 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하고 있었어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번 뉴스를 체크하고 종목을 갈아타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가 산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날이면 기분이 좋다가도 반대로 떨어지는 날이면 그날은 하루 종일 우울하거든요. 특히 내가 손해보고 판 종목이 다시 날아갈 때, 그때는 정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한숨만 푹푹 쉬는 날이 되죠. 그렇게 투자 생활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딱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귀한 시간에 주식에 신경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행복하려고 하는 투자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기에는 내가 남들보다 너무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 쏟는 에너지를 줄이면서도 어떻게 해야 수익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투자를 하나하나 복기를 해봤어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종합주가지수는 꾸준히 우상향을 했는데 내가 벌었다고 할 수 있는 돈은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걸요. 어쩌다가 내가 돈을 번 날은 그냥 시장이 상승해서 번 거고 시장 상승률에 비해서 더 못 번 날이 많은 거예요. 남들 다 상승한 날에 손해를 본 날도 있고 그런 걸 다 토탈해서 보니까 내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랜덤의 확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온 게 ETF입니다. 이걸 처음 봤을 때 저는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갈 거라면 그냥 ETF만 해도 시장 수익률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주식은 내가 수십 년을 봐왔는데 쭉 우상향을 해왔거든요. 그럼 나도 ETF로 시장 수익률만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어떤 ETF를 고를지 찾아봤어요. 그때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굳이 내가 손을 안 대도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종목이 과연 뭐냐라는 거였죠.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도 꾸준히 수익이 유지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판단이 들어가면 수익률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니까요. 지금까지 투자에 실패했던 순간순간들을 하나하나 다 복기해보니까 뭔가를 판단할 때 나도 모르게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경험에 의존한 판단을 했더라고요. 주식시장에 공유되는 지표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뉴스, 같은 소식, 같은 공시가 제공이 되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삽니다. 이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표나 정보나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내 경험을 섞어서 해석하니까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불과 작년만 해도 배터리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다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차는 내연기관이지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런 분은 투자를 할 때도 배터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2000년대에 중국 주식 많이 올랐죠. 이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중국 특수의 영향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연히 그 순간 중국에 약간 좋게 쓴 뉴스가 하나 뜨면 그걸로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하면서 중국 주식을 다시 매수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편견으로 이뤄진 판단이죠. 지금도 이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판단력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식 경력이 많다면 그것은 분명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경험에 따른 판단을 계속 깎아내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갈수록 편견과 고집이 세집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 어떠한 개인적인 주관도 안 들어가길 바랬어요. 그러려니까 사람이 관리하는 액티브형 ETF는 다 제외를 했고요. 특정 테마형 ETF들도 다 제외가 됐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워렌 버핏 같이 좋은 판단을 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역시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겨우 따라가는 정도예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미국 평균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의 최근 20년을 비교하면 S&P 500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 굉장히 잘 나갔던 7, 80년대를 포함하면 버크셔 해서웨이 쪽이 훨씬 앞서지만 이제 그분도 연세가 90을 넘었고요. 나의 미래가 될 때 그분은 안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난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저거 거르고 나서 보니까 코스피 200과 미국 S&P 500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미국 쪽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넓고 큰 시장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한국에 산다는 이유로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S&P 500 ETF는 미국 기업 중에서 시총이 크고 흑자를 내는 500개 기업을 기계적으로 선별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시장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격의 오르내림을 결정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S&P 500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의 판단이 없이 시총 비율대로 500개의 기업을 담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정답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면 500개 종목 중에 극히 일부의 기업이 틀려도 나머지 대부분은 맞게 되고 주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또 S&P 500에 투자하게 되면 내 마음에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요. 어떤 기업들이 얼마를 벌었다, 실적이 좋다 이런 소식이 자주 들리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기분이 좋아요. 미국의 모든 기업들을 다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돈을 버는 건 내가 버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런 게 없을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버는구나, 난 뭘까, 이런 부러움이나 시샘이나 심지어 열등감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S&P 500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어지간한 기업들이 다 내 거라는 인식이 생기고요. 그 기업들이 잘 나갈 때 나도 기분이 좋은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분도 좋고 삶의 질도 올라가죠. 제가 주목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S&P 500을 주력 종목으로 삼고 나중에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차원에서 나스닥 100이랑 팡플러스를 섞었는데요. 그래도 제 중심은 S&P 500이니까 이런 것들이 S&P 500보다 더 많아지면 안 된다. 이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나스닥이나 팡 비중을 높였다면 좀 더 높은 수익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결과론일 뿐이고요. 지금 50%의 수익률도 사실 충분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S&P 500이 당시에 2,500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 4,500까지 올랐으니까 실제로는 더 오른 거죠. 중간에 계속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MTS 상에서는 더 낮게 나오는 것 뿐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S&P 500 지수를 2034년까지 현재의 3배인 14,000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4,500선이니까 14,000이 되려면 지금보다 3.1배 상승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11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S&P 500 주가가 3배 이상 오른다는 건데 지금 주식이 앞으로 3배가 오른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흐뭇해지는데요. 그런데 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은 그게 가능해요. 이 예측을 한 슬라이머라는 전략가도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몇 가지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1929년 이후에 S&P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16년에서 18년 단위로 성장과 수축을 반복했습니다. 최근의 상승장은 2015년부터 시작했고요.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최소한 2030년대까지는 지속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현재는 상승장의 중반부에 있다는 거죠.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50년대부터 64년까지의 상승장, 65년부터 80년대 초까지의 수축장, 그리고 이어진 95년까지의 상승장,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2014년까지 수축장, 그리고 현재는 2015년부터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승이 정말 한 번 오면 16년 내지 18년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승장도 2030년대 초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슬라이머가 제시한 14,000선은 향후 S&P 500이 연평균 11%씩 11년간 꾸준히 유지하면 달성 가능해요. 지금 지수가 4,500이니까 1년에 11%씩 11번 지속되면 계산해보면 14,182포인트가 나옵니다. 지난 20년간 역사상 S&P 500의 연평균 상승률은 이미 10%가 넘어요. 그런데 이건 평균이고 지금은 상승 주기에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조금 더 오르기만 해도 11% 이상씩은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측 3.1배, 14,000포인트까지의 상승은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보이는 시나리오예요. 이런 성과를 어려운 투자 기법이 아니라 S&P 500이라는 인덱스에 시간만 줬을 뿐인데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S&P 500에 투자하고 계신 분은 걱정할 일이 전혀 없고요. 주위에서 얼마 벌었다 자랑하는 사람들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종목 분석하고 이리저리 갈아타는 투자를 하는 걸 봤지만 거기서 3배 이상 버는 분들 보셨나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급등주를 운 좋게 보유해서 몇 배씩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투자 인생을 통틀어서 몇 배의 수익이나 낼까요? 한번 급등주 맛을 본 사람은 또다시 급등주를 찾게 되고요. 크게 벌었다가 잃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토탈 스코어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S&P 500이에요. 이런 기분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